저는 최근 같은 직장을 다니던 남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건을 전혀 모르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남으실까봐 이름을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이민정 가명. 저는 20대 여성으로 3월 8일 경찰청을 찾아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은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의 압박과 종용을 회사 간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입 3개월차 신분인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 국내의 미투 열풍으로 용기를 내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백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물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미투가 평범한 삶을 사는 저와는 다른 삶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힘겨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올해 2월 23일 회사 1차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러 차량을 이용해 2차 회식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됐습니다. 차에는 부득이 대리기사 외에 5명의 직원이 타게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저와 가해 남성 포함 4명의 직원이 앉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여직원 둘은 좌석 앞쪽 끝에 겨우 걸터 앉았고 저와 가해자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끝에 앉게 되었습니다. 2차 장소로 이동 중 가해자는 가운데 여직원 둘의 등 뒤로 뿌리치는 저의 손을 몇 차례 움켜잡더니 결국 제 머리카락과 목을 끌어당겨 강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가해 남성은 제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도 저항도 할 수 없었지만 가해 남성은 저를 놓아주지 않은 채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2차례나 반복된 뒤에 겨우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직후 2차 회식 장소인 제주시청 인근 노래주점에 도착했고 저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여직원들의 어느 한 임원 손에 이끌려 남성 임원들과 1대1로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이런 분위기의 회사에 과연 성범죄 피해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있을까 하는 의문만 남기면서 그날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서움과 혼란스러움에 출근은 늘 곤혹스러웠습니다. 겨우 마음을 부여잡고 평소와 같은 업무에 나섰지만 강제추행을 했던 남성과 마주치면 무서웠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숨고 피했습니다. 우울증은 깊어지고 한숨과 눈물은 늘어갔습니다. 수백 번의 예행 연습과 용기 끝에 지난 3월 5일 회사에 성추행 사실을 처음 알렸고 회사에서는 저와 가해 남성 그리고 직장 간부와 3자 대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3자 대면 자리에 동석했던 직장 간부에게 만약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고소를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 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공론화가 되고 기사화까지 된다면 이미지상 우리가 불편해진다. 기사화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 안정적 회사 생활에 대한 물음에 언론에 알리지 말라며 회사의 이미지만 신경 쓰는 간부의 모습에 씁쓸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저에게 우리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상 만약 너가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너는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심지어 과거 회식 때 다른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례를 들면서 걔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참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에 저 말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웠습니다. 회사 간부는 강제추행이 별일 아닌 듯 쉽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2차 피해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회사 내 다수의 남성 간부들에게 개인 면담의 명목으로 붙들려 피해 사실을 확인시켜줘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진상규명을 이유로 제 동의도 없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을 불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일이 회사 내부적으로 소문나는 것만은 피하고자 했던 제 바람과는 전혀 다른 당혹스러운 전개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를 하면 너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이다. 좁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것 없다. 고소하지 말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우리는 보수적인 회사다. 등의 발언을 돌아가면서 들어야 했습니다. 개인 면담이라는 이유로 만난 남성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저항하지 않았지? 왜 소리치지 않았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가해 남성에게는 왜 그랬지? 라고 묻지 않는 걸까요? 저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입사한 지 겨우 3달밖에 지나지 않은 제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던 대리 과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엔 앞날이 걱정됐다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려면 트라우마로 남을 이 일을 덮어두고 조용히 있어야 하고 억울함을 해결하려면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하루 뒤 또 다른 임원이 전화가 와서 이 사건은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니 고소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않느냐. 민정씨가 이해 좀 해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자신을 이해 좀 해달라는 말. 회사 간부 중 그 누구도 피해를 당한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취임 초기인 회사 임원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3개월 만에 뜻하지 않은 추행을 당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더러움마저 감내해야 하는 2018년 대한민국 현실은 서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미투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 뒤에 들어올 누군가는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좁은 제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이름 모를 여성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약한 제 울림이 두려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균열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본글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며 피해자 동의로 발표하였습니다. 본글에 대한 훼손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